자, 윤지영 기자, 일단 화기 사용 관련해서 무기 사용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거를 좀 사용을 지시했다, 뭐 이런 증언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민주당의 이 윤건영 의원이 연일 이 경호처 직원들의 제보를 받은 내용들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어제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비롯해 5,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네, 윤건영 의원이 본인이 직접 제보받은 내용을 지금 저렇게 전달하는 건데 물론 진위 여부는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앞서서 지난 11일에도 이 경호처 간부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을 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어제도 오찬 자리에서 무기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윤건영 의원은 오늘 아침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출연을 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메시지를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해당 직원의 문자 메시지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 이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지칭을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 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뭐 경호원들이 좀 무기를 갖고 다니는 듯한 모습도 보이네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사진이 지금 어제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포착된 모습을 보면 이 경호처 직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헬멧과 그리고 전술복을 입고 또 목부터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좀 길쭉한 모양의 배낭을 메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가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지금 카메라에 담기고 있거든요. 이 모습들에 대해서도 윤건영 의원은 김성훈 차장이 대테러 직원들에게 지금 저렇게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방금 전에 입장을 전달을 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체포영장 집행 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 이런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대통령은 평소에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유혈 사태 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총칼을 사용하라는 지시했다는 내용 주장 그리고 가짜 뉴스다 하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박상수 대변인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 윤 대통령 측의 가짜 뉴스라는 말을 좀 믿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예민한 사안이고 정말 일촉즉발의 그 화기가 있고 실탄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 최대한 여야도 그다음에 공수처와 경찰도 그리고 경호처까지도 모두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까도 제가 대통령께서 좀 결심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 벌써 그 이번에 내란 혐의로 구속된 장군들만 별이 20개입니다. 별이 20개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모두 구속이 됐고 또 기소가 됐죠. 거기다가 경호처장도 입건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체포영장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법원에서 다퉈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현재 적법성이 그 판단되기 전까지는 영장의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게 법조계의 다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영장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된다면 경호처 계시는 분들도 다 공직자입니다. 이 공직자이신 분들이 또 수사의 대상이 되고 또 수사의 대상이 돼서 불명예스럽게 나중에 이제 징계로서 파면 같은 거를 받게 된다면 연금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대통령 한 분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기 한남동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도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정말 생각하고 그렇게 좀 애정이 남아 있다면 지금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에 또 다른 비극적인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결심을 해줘야 될 때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이 제보를 받아서 이 총칼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한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승훈 부위원장님, 윤건영 의원은 어떤 걸 들은 걸까요? 어떤 내용을 제보받은 걸까요? 근데 아마 윤건영 의원들은 결국 경호원들이 제보를 했을 거예요. 경호원들이 얼마 제보를 많이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자신 공무원직에서 그만둬야 될 때는 가족들이 위협에 처하는 거잖아요. 생계가 위협에 처하는 것이고 또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뭐 심지어 복도에서 자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숙소가 없는 상태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출퇴근해버리면 출퇴근한 사이에 또 집행이 시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출퇴근을 막는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들과 총기, 무기를 사용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많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제보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게 굉장히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라든가 경찰에게 압박감을 주는 행동이거든요. 테러복, 대테러복을 입고 있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고 뒤에 가방을 메고 있는데 그 가방에 화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한다면 진짜 유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결국 영장 집행이 실패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윤 대통령이 혼자 스스로 걸어 나가서 조사받으면 끝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롭힘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권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저항행위에 굴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냐?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현명하게 영장을 집행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의 심판 또는 영장 실질 심사 이런 것들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께 의견까지 한번 덧붙여서 들어봤고요. 자, 국회와 수사 상황, 그 집행 관련한 얘기를 해봤고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관련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첫 변론 기일이 시작되는데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과 측근 목소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다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대통령께서 출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첫 변론 기일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윤지영 기자, 그러면 탄핵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첫 변론 기일은 공전하겠지만 그 다음 차수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차부터는 정상적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그 신변 안전이 우려돼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 적정 시기에 출석을 하기로 했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박상수 대변인,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고 하는 거는 윤 대통령이 지금 출석하게 되면은 만일에 경찰이나 뭐 공수처, 공조본에서 체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지지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조금 신변 위험이 좀 걱정된다 이런 뜻입니까? 체포영장 집행 시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후자도 지지자들이 이렇게 몰리는 상황도 네.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에
출석하겠다면 이러한 부분은 조금 보장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국민들 앞에서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출석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여야가 이런 부분은 또 수사기관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장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 절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보장이 돼야 우리가 이 중요한 결정의 결론을 국민 모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게 한남동 관저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하는 분들의 분위기를 지금 보고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을 별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원에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네. 법원도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대요. 일단 영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분위기는 처음 본 거예요. 진짜 저도 약간 처음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야가 아무리 다퉈도 영장이 나오고 뭔가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존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냐면 영장이 나오면 영장이 그냥 불법하다고 누가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하면 그냥 불법 영장이 되는 거예요. 재판 결과도 헌재 결과가 지금 이대로 나오게 되면 헌재가 심증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아직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정말 좀 여야가 다 수사기관도 다 자제하면서 절차를 최대한 보장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을 법원이 내서 이 갈등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소은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보장해줬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아니 뭐 신속하고 엄중하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대통령이 가짜 뉴스 발언지가 되고 그래서 이걸 믿게 되는 상황. 그래서 체포영장이 불법인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상황.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권력은 신속하게 집행돼야 되고요. 엄중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무력 충돌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와 경찰이 신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체포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짧게요. 예. 무력 충돌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돼서는 네.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